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라디오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는 방송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벌써 마이크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에 아는 친구가 저한테 그냥 되게 우연히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번 라디오에서 제가 I'm not afraid라고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되게 불안하잖아요. 모든 게 되게 불안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저희 아이가 유치원 퇴소를 한 저번 주 금요일 날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제가 게다가 서울 성북구 쪽에 살고 있거든요. 성북구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 서울은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벌써 뭐 금요일날 제가 퇴소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이전부터 아이 유치원 방학 2주간 동안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일단 집에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함이 극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헬이었어요. 헬. 지옥. 막 오죽하면은 꿈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이랑 제가 막 정말 무슨 좀비 나올 것 같은 황량한 도시에 서울 어디겠죠? 막 엄청 막 헤매면서 돌아다니다가 제가 저희 아이를 막 잃어버리는. 그래갖고 낮잠을 딱 깨가지고 제가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애가 막 와가지고 저를 안아주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제가 우니까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여서 막 둘이 부둥켜 안고 한 5분을 울었나? 엄마 너 잃어버린 줄 알았어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이.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유치원 퇴소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유치원에서 이제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식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원격 수업을 하겠다고 알림장이 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이라면은 어쨌든 뭐 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 아이랑 만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주어진 활동 봐야 되고 EBS 틀어야 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싫더라고요. 싫고 아이랑 저랑 뭔가 같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치원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이 벌써 유치원비는 계속 내면서 계속 아이를 집에서 케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써 몇 달 된 거죠. 사실 유치원 보냈다 말았다 못 보냈다 말았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들 천지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I'm not afraid라고 그냥 선언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침착하게 해보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 퇴사 결정하고 저희 남편이 양양에 있어요. 남편은 지금 촬영 이외에는 계속 양양에 있어요. 강원도에. 서울이 너무 답답하고 또 내려오기 직전에 대학로 저희 집
마을이란다. 동네 바로 옆에 대학로가 있는데 대학로에서도 벌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공연하는 배우들이 전체가 다 그 확진이 돼가지고 네, 판정을 받아가지고 막 또 난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걸리면 이제 저희 가족 모두 위험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남편이 좀 양양에 있는데 거기 이제 아는 선배랑 같이 이제 묵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 하고 있는 거죠. 남편 따라서 이제 금요일날 가게 됐어요. 가서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 일단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아이랑 좀 돌아다닐 수 있고 뭐 바다에서 좀 물을 바닷물에서 수영도 좀 할 수 있었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나 거긴 또 하늘이 푸른지 거기다가 돌아오는 서울 오기 전에 이미 경기도부터 그냥 공기도 그렇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아, 그래서 이주를 해야겠다. 모두 이제 서울을 벗어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왔습니다. 실천을 하려고 준비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대안을 찾으려는 거예요. 벗어나고 도망가려는 것보다 아, 요새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뭐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홈스쿨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사실은 홈스쿨이라는 게 아이를 제가 아이 2살 거의 2살 돌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뭐 책, 육아, 홈스쿨 이런 말 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그냥 책 읽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24개월 되자마자 그 이후에 바로 어린이집 보냈고 어린이집 보낸 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뭐 뭔가 배우겠죠.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가 홈스쿨이었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들과 책 읽어주는 것, 같이 놀아주는 거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이제 7살이고 내일 모레 학교 들어가야 된 애를 전담해서 24시간을 이건 가정 보육 플러스 홈스쿨이 정말 된 거예요. 홈스쿨러가 된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정말 갑자기. 진짜 이제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이제 이 아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어요, 저에게는. 그러면서도 그래, 대안을 찾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음, 계속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리부트 책 보면서도 또 더 느낀 거는 이게 내가 지금 내 아이와 내가 둘 다 이 비대면에 이런 원격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 김미경 씨가 말하는 온택트 하라는 것. 온택트라는 게 온라인상에서 컨택트 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사실 지금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저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줌이라는 거를 참 우연치 않게 저번 학기 1학기 때부터 저희 서드맘 스쿨을 통해서 이런 걸로 공부라는 걸 해보면서 줌을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 줌을 알기 이전에 뭐 구글 뭐 어쩌고도 있고 뭐도 있고 저희 스태프들끼리 여러 가지 이 온택트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다가 그때 마침 생각했던 게 이 줌이었는데 그때가 2월 달이죠. 이때만 해도 뭐 잘 몰랐어요. 저희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지를. 지금 모든 학원, 강의 뭐 모든 게 다 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독서 토론까지. 사적인 어떤 모임들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우린 이거를 의도치 않게 준비했네. 라는 약간의 안도가 들면서도 이거를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여기 그 김미경 씨 리부트의 책에서도 나왔던 온택트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홈스쿨을 하면서 온택트에 지금 내 아이가 한 3살, 4살밖에 안 돼서 온택트 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게 더 기회예요. 제가 2월 달에 이 의도치 않게 줌이라는 온택트를 한번 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아이가 미취학인데 단우보다 더 어린, 7세보다 더 어린 아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기회가 있냐면 엄마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어떤 기회가 있냐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 안녕. 저 일단 여기 음소거를 다 해놓을게요. 음소거 안 되신 분들도 있어갖고. 아무튼 자, 이런 것도요 제가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줌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저희 지금 서드맘의 공식 계정으로 이 줌을 저희가 1년치를 구독을 해서 샀습니다. 운영비에서. 제가 이끄는 리더 그 뭐지? 매스 스타트도 그렇고 자꾸 리더 해보세요, 리더 해보세요, 진행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온택트라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줌의 어떤 기능들도 좀 알아보시고 줌도요. 한번 제가 지금 여러 달 동안 해봤는데 아직도 줌 기능의 10%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저랑 그 줌 라디오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저희 리더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 줌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우 같은 경우에 화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을 굉장히 한 서너 가지를 트라이얼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반은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발리 온라인 스쿨도 마찬가지인 게 발리 온라인 스쿨에서 교장 선생님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이 줌에 대한 수업 룰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먼저 그 애티튜드를 가지는 게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라디오 했을 때, 자, 첫 번째로 내가 뮤트 하는 거 아는 거. 음소거 해야 돼. 이거랑, 자, 이제 이야기 나눠봅시다 하면 다시 뮤트를 꺼야겠죠? 다시 온 하는 거. 온과 오프를 하는 방법을 엄마가 되게 익숙해지셔야만 나중에 내 아이가 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고 얘도 몰라? 패닉입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패닉이 와요. 게다가 이제는 내가 선생님이 와서 뭐 도와주지 않잖아요. 내가 내 아이한테 도와줘야 돼요. 단우야 여기서 뮤트 하는 거야 지금. 꺼야 돼.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단우야 라고 물어보면 핸즈업 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 손 흔들기 표시 있지? 이거 하는 거야.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택트 하는 방법을 저도 그 리부트 책을 보니까 이걸로 온택트라는 말로 정의를 했네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의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이 줌이라는 것 또 화상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말씀하시는 김미경 씨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온택트 안에는 블로그를 운영해라 아니면 뭐 인스타를 활용해라 뭐 여러 가지를 온라인으로 뭐 나의 빌딩을 만들어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보통의 엄마들도 이 온라인 빌딩을 지으라고 추천을 해요. 근데 저도 이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서드맘 스쿨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엉뚱한 아이디어들을 리더들에게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온라인에 빌딩을 세우라 이 말 참 좋네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해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네. 한 리더분한테 제가 통화를 같이 함께 했는데 그분한테 이 얘기했어요. 자, 봐봐. 이제 네 아이가 7세야. 그리고 이제 8세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홈스쿨을 해야 돼. 그지? 비대면으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좀 익숙하게 하려면 또 내가 먼저 이 비대면에 익숙해져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홈스쿨만 하다가 8세쯤 되고 7세에서 8세 넘어갈 때도 이미 굉장히 쉬워져. 홈스쿨은 쉬워. 점점 애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습관이 잡혀 있으면 단우야 우리 요거 이제 문제집 만약 풀어야 된다. 자 여기 1에서 3초까지 오늘은 하자. 넌 학교를 안 가니까 넌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서 해야 될 루틴으로 잡자. 라고 얘기하고 아이한테 시키면 아이는 합니다. 왜? 자기도 노는 게 미안할 줄 아는 나이가 됐어요. 너무 놀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8세 내년이 되면은 더 쉬워져요. 홈스쿨이라는 건. 아이와 나의 관계만 좋다면 홈스쿨은 쉬워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음 단계 뭐냐면
아이로부터 물론 내가 24시간 동안 아이랑 같이 있죠. 하지만 그 24시간 안에 내 시간과 아이의 시간이 분리가 되는 그 시기가 와요. 이 분리가 되는 시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투두 해야 돼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은 요거예요. 이 투두를 엄마들이 나를 포함한 엄마들이 이 투두를 뭘로 하지? 아 근데 그게 연결되더라고요. 이 온라인 빌딩 세우는 거랑.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인스타나 뭐나 그냥 올렸어요. 일기 쓰듯이 일상을.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뭔가 그 김미경 씨가 말하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만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엄마들도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희 지향 씨 10분 수학 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정희님 영어 동요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너만이 가지고 있는 너의 이 홈스쿨의 노하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일기 쓰듯이. 근데 그 일기 쓸 때 독자를 생각하는 일기를 쓰잖아요. 독자를 생각하는 일기를 쓰면 그게 결국 나의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PPT를 좀 공부해봐. PPT로 뭔가를 입력하는 거. 저도 되게 못했어요. 저도 작가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한글 HWP 있잖아요. 한글만 해봤지 PPT 해본 적 없는데 PPT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PPT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 네가 했던 그런 홈스쿨,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지금 당장 네 아이와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 누군가를 돕는 방향으로 써봐, 일기를. 그럼 이건 너의 콘텐츠가 된다.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책을 출판을 하지 않아도요. 요즘에 PDF로도 책을 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PDF로 책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PDF를 띄워놓고 녹음하면 돼요. 녹음해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다 자기의 콘텐츠가 완벽히 되면 유료화할 수 있어요. 그런 장도 마련을 해드린다고 제가 예전에 약속을 해드렸고 혼자서 유튜버가 돼갖고 구독자 수를 막 늘리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서드맘을 통해서 이 서드맘에 계신 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되셔가지고 이 서드맘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많은 엄마들, 보통의 엄마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또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내 미래도 내 아이와 내가 같이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속도를 같이 맞추면 나도 내 아이도 똑같이 성장해 가는 걸 느껴요. 제가 여러 번 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더라는 걸 내가 해보면 리더라는 걸 내가 우연찮게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니까 내 아이는 나를 보고 엄마가 리더지? 엄마 대장이야? 여러 가지 그런 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맞아 엄마 리더야. 근데 엄마가 리더인데 넌 리더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랑 토론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태도에 대해서 리더는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늘 긍정적인 생각, 엉뚱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넌 그런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그런 방향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날 때도 단우야 네가 진정한 대장이 되고 싶다면 여기서 너가 무조건 사과해야 되고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거엔 이유가 없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태도가 많이 변했고 그 모습은 아이가 저를 보면서 또 저도 저희 아이를 바라보면서 같이 그런 뭐랄까 성장이 되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홈스쿨에만 너무 편향하거나 또 나의 시간에만 너무 편향되게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가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공부를 하지만 그 따로 공부하는 것은 이 아이와의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집합이 뭐지? 나와 내 아이가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그 방향을 계속 가고 있고 가다 보니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I'm not afraid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책도 쓸 수 있었고요. 홈스쿨도 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퇴소해도 내가 얘한테 전적으로 24시간 다 뭔가를 케어해 주지 않아도 어떤 밸런스가 생긴 겁니다. 밸런스가 생겨서 이게 이쪽 나 개인에게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기울어지도 않도록 이 균형을 자꾸 맞추려는 그런 마인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영어 홈스쿨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영어 홈스쿨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발리 온라인 그 트라이얼도 해봤고 느끼는 거는 스피킹이 정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 일례를 들어볼게요. 어저께 제가 그 카페에다가 말씀드렸던 그 아웃스쿨인가요? 그거를 하나를 아이한테 이제 트라이얼을 하게 했습니다. 수학이었어요. 수학을 이제 레슨을 받았던 건데 그 선생님은요, 딱 이제 선생님이 있겠죠? 선생님 나와요. 줌으로. 그리고 제가 옆에서 뮤트도 해줘야 되고 제가 아이한테 조용히 해야 된다. 자, 네가 어떤 태스크를 했으면 선생님한테 손 들고 말해야 된다. 다 제가 옆에서 일일이 조용히 이야기해 줬어요. 뮤트하고서 이야기하고 또 뮤트 끄고 애가 발표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좋은 소스가 있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아웃스쿨 제가 하니까 바로 저희 채연이 엄마께서 또 다른 나오 어쩐가 나오는가 뭐 하여튼 노 나온지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화상 수업 받는 것들을 샘플을 주셨어요. 트라이얼 해보라고. 근데 이런 거를 보잖아요. 선생님이 나오면 선생님은요 애가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업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수학 수업이었어요. 수학 수업이고 7세 이상 7세에서 10세까지 모여서 하는 수학이에요. 수학 좀 어려운 거긴 했어요. 둘레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이런 거긴 했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얘가 어느 나라 애든 간에 영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엄청 빠른 말로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 뭐냐면 애가 이해했을 것이다. 애가 발표할 능력이 될 것이다. 애가 영어로 소통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물론 이런 아웃스쿨 같은 이런 이 선생님만 유독 그런 건지 저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런 것 말고도 물론 화상 수업 되게 많죠.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대부분 갈래가 한 몇 갈래로 나뉘어요. 화상 수업을 통해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책을 하는 것 아니면 스피킹입니다. 근데 이 스피킹은 읽기보다 2배, 3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 홈스쿨을 하는 엄마야, 난. 저희 서든맘 스쿨은 베이스가 영어 홈스쿨이 맞아요. 왜냐면 아이하고 성장을 하고 나도 성장하고 그리고 이 성장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해 이 베이스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 서든맘 스쿨도 영어를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게 기초 혹은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신다면 영어 홈스쿨 제가 계속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겠죠. 여러 해 동안 해봤고 여러 분들과 해봤겠죠. 다 좋아요. 일정한 어떤 시기가 되면 다 읽고 다 들어요. 문제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 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밖에는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랑 만나서는 되지가 않고 언어라는 거는 상대방의 표정, 뉘앙스 그리고 그 뉘앙스와 표정으로 이루어지는 노출의 빈도 엄마가 여러 번 화낼 때 이 말을 썼는지 여러 번 기쁠 때 이 말을 썼는지를 엄마의 눈, 코, 입, 엄마의 입술 모양 이런 거 다 보고 거기서 감을 잡고 뉘앙스를 캐치했을 때 이 언어가 습득이 되고 이게 자기 말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내가 아이한테 100번을 말하면 아이는 한 번 정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런데 저는 지금 저희 아이가 6세인데 3년 홈스쿨 했는데 3년 애한테 블러블라 했는데 애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는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이도 6세 전에 6세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스피킹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말을 해도 한국말로 대답한다던가 제가 말을 하면 짧은 단어나 문장, 중문 정도로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아이한테. 근데 그 계기가 저는 보니까 복문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엄마가 많이 말을 해주고 매일 지속이 안 되고 뜨문뜨문하면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가 막 언어적으로 대단히 뭔가 그게 그쪽 방향으로 열려 있어서 잘하는 애들도 있죠. 몇 명은 그렇게 제가 봤지만 대부분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CD를 틀어줘도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싶다면 매일 아이랑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저처럼 하신 분들은 그나마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 영어로 말하지 마. 얘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할 때까지 아이들이 거부도 했을 거고 도망도 갔을 거고 책도 덮었을 거고 막 그랬겠죠?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넘은 사람들은 적어도 아이가 엄마 영어로 말하지 마 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홈스쿨을 위해서 우리 카페에 만약에 왔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매일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 거지? 엄마가 따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김미경 씨가 했던 말뿐만이 아니고 여러 책에서 무슨 뭐 많죠. 에이트도 있고 뭐 저도 미래에 관한 책들을 막 읽어보고 하면 도대체 가늠할 수 없어요. 다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나요?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뭐 핸드폰을 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핸드폰을 노출시켜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 봤던 에이트라는 그 작가는 구글을 창시한 사람도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 창시를 한 사람도 모두 자기 아이한테는 안 가르쳐 준다. 구글 검색할 줄도 모른다. 아이의 인터넷을 차단한다. 어쩌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죠? 근데 또 어디서는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어디서는 대학 같은 건 필요 없다 앞으로. 이제 김미경 씨가 만난 많은 작가들, 그러니까 책을 쓰신 강연하시는 작가들도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좀 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감성 지수를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대학은 이제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책도 다 보내줬는데 그 다음날 정시가 어쩌고 수시가 어쩌고 그걸 발표하더라.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작가들도 있고 뭐 일본은 몇십 년 만에 교육제도를 개편해서 수능인가요? 대학 시험을 없앴다, 폐지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혼란의 정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혼란의 정점에 있어요. 근데 되려 제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이제 양양으로 이주할 계획 그리고 제 시간이 좀 생겼죠. 아이가 홈스쿨을 이제 잘 따라와주고 하니까 적어도 쥐 혼자서 하루에 반나절 이상은 책을 읽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시키는 걸 하기도 하고 또 저랑 노는 시간도 있고 아주 널널하게 잘 가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데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아 그래 대학 안 가도 돼? 그럼 대학 그래 안 가도 되지만 어느 정도야 할 때까지는 해보고 또 대학을 꼭 또 가야 돼? 아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대학이 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비대면으로도 이거 곧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내가 영어가 되고 내 애가 영어가 되면 이거 가능하겠는걸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웃스쿨 같은 거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는걸? 아,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는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는걸? 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단지 내가 내 아이하고 해야 될 것들은 뭐야 그럼? 했을 때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 뭐 감성 지수를 올리는 거, 인문학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도와주는 거, 사실 이것보다 쉬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느리게 가면 되고 또 공감 능력 같은 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전이수라는 그 동화 작가인가요? 그 소년 있잖아요. 이제 한 12살 됐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집 다큐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보다는 수다를 떨었죠. 저희 아이랑. 어머, 여기 전이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말이야. 이 친구는 머리를 단우처럼 기르고 있네. 근데 이 친구는 우리랑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달랐다. 와, 진짜 대단한 친구 아니야? 대단한 형이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 친구, 그 동화 작가 전이수라는 그 학생은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더라고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보니까 머리를 길러서 소아암인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한, 가발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직접 자기 머리를 기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들을 부모와 함께 이야기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공감 능력이고, 내가 만약 그 생각을 못했어. 어머, 나는 우리 단우가 머리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네 하고 길렀는데, 이런 걸 봤어. 이런 걸 보고 내 아이랑 이야기해. 그러면 그 아이도 그걸 공감하겠죠? 그럼 내 아이의 공감 지수가 적어도 플러스 0.5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좋은 양질의 컨텐츠와 양질의 것들을 보고 걸을 수 있고 또 내가 마음의 양식을 잘 쌓아가다 보면은 미래 교육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천천히 매일 가다 보면 공감 지수, 공감 능력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고 보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가요? 그 책을 읽고 아이랑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 공감 능력이 생길 것이고 내 아이하고 줄을 잘 지키세요 이런 책 읽었는데 내 아이가 밖에 나가고 줄 안 서. 막 새치기 하려고 해. 혹은 누가 막 내 애 앞에서 새치기를 해. 또 집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우야, 너가 읽었던 그 책, 우리 단우는 기억하니? 오늘 단우가 새치기를 하려고 했네. 단우 앞에 새치기 했던 형 기억나지? 단우의 마음은 어땠니?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두런두런 수다하고 밥상 앞에서 혹은 잠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공감 능력이겠죠. 그런데 저도 제 책에 언급한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 매일매일 밥 먹자, 어디 가니, 뭐 준비해, 이제 뭐 학교 가자는 말이죠. 뭐 무의미해졌지만 학교 갔다 왔으면 숙제에 발 닦고, 뭐 세수해.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디오가 끝나면 나 내 아이하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주로 하고 있지? 일상에서. 그거 말고 내가 무슨 얘기를 지금 얘랑 하고 있지? 그런 걸 좀 잘 따져보시면 거기에서부터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키워주는 것도 나 본인도 내 애랑 그렇게 내 애가 가장 사실 편하잖아요, 대상이. 내가 누구 앞에서 어른들끼리 말하면 긴장되지만 내 애하고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감 능력 가지는 거 대화를 많이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내 아이랑 내가 같이 하면 둘 다 또 큰다. 둘 다 성장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상황에서 막 돌파구를 찾아낼 거야.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꾸 나를 내려놓고 좀 뭐랄까요? 대안을 찾고 이 안에서 천천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정인님인지 누군가 저한테 언니를 보면 이효리가 생각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이효리가 어쨌어? 그랬거든요. 언니 그 이효리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상한 엉뚱한 말을 막 해. 그러면 그거를 유재석 씨가 또 찰떡같이 또 알아듣고 그걸 뭔가 또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 이효리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들이 되게 엉뚱해.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묘해. 근데 언니는 항상 나한테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잖아.
말이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근데 뭔가 묘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자꾸 엉뚱한 상상? 근데 이게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 이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또 남을 위하는 방법을 간다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 지금은. 채연이 엄마가 어저께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3분짜리인가 4분짜리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탠포드식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거론하는 뭐 구글이든 뭐든 어떤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스탠포드형 어떤 뭐랄까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다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그 교육이 본질이 뭐냐면은 엉뚱한 거 얘기하기. 그리고 남을 생각하기. 수익을 생각하지 않기.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되 남을 생각해 보기. 남을 생각하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을 갖고 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지? 내 메시지는 옳은 걸까? 내 메시지는 선한 것이 될까? 내 메시지는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머,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만,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준 방송을 통해서 서드맘 스쿨을 하게 된 것도 그렇게 된 거고,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왔죠. 어쩌다 저쩌다 책도 썼고요. 어쩌다 저쩌다 리더도 돼봤고, 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서 또 그분들이 리더로서 또 한번 뭐랄까요. 그 리더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보듬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을 보듬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약간의 희생, 그리고 약간의 피곤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즐거우면 됩니다. 근데요, 리더를 하잖아요. 리더를 해보고 리더라는 말이 거창하다. 대장이 뭐 거창하다라면 누군가를 이끌어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이라도 해보는 것, 노력해보는 것,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조금 들여서 남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본다. 이게 지금 당장 날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 삶을 갑자기 풍족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글쎄요, 모르겠네요. 저도 스탠포드에서 교육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대의가 모여지고 그게 공의로워지면은 되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또 아이디어가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드맘 스쿨은 정말 우리는 동호회처럼 어떤 모임처럼 어, 잘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엄마들이 크리에이터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제가 서드맘 스쿨 네이버 카페 이외에 서드맘 크리에이티브라는 웹사이트를 좀 만들어서 정말 자기 PDF, 자기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을 좀 모으고 이 모아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정말 보통의 사람들, 홈스쿨과 상관없는 사람들조차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엄마가 티셔츠에다가 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서드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데이를 좀 모아서 하나하나 소박하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특별한 또 내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했어요. 너무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커다란 회사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소박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혼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주변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는. 근데 그게 뭔가를 이익을 내기 위한 걸 생각하고 간다면 저는 그거는 되게 한정적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아이디어, 상상,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들, 나도 지금 내가 엄마고 앞으로 나는 내 아이가 클 때까지, 단우가 20살 될 때까지는 뭐랄까요. 엄마라는 그 타이틀 안에 제가 가장, 엄마라는 타이틀이 저에게 가장 크게 속해지는, 네, 저의 엘리먼트 원소가 되겠죠.
그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엄마기 때문에 엄마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상상도 하고 또 나의 꿈을 구체화시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 무섭네요. 별로 이렇게 뭘 진행하는데 한 번도 두려운 적이 없어요. 질러보자 이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양양 이주하고 싶은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될까요? 냅둬야 될까요? 서울에 있는 집을 냅둬야 집값이 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집값은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부터 시작해갖고 이 집을 팔아야 돼, 넘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정리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진짜 고민이 많고 우리 애는 그래 거기 가면 적어도 비대면은 아니고 1학년이 총 합쳐서 3명인데 이 3명 안에 얘가 어떻게 뭐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별의별 고민하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그냥 해.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닥치면 해. 닥치면 뚫어. 닥치면 뚫고 막히면 뚫고 닥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 안에서의 최선을 찾아. 너에게 무언가가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온다면 그건 일단 선택해. 그리고 거기서의 대안과 최선을 찾아. 그게 제 인생 모토예요. 그래서 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말이 길어졌네요. 15분 더 30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온택트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택트, 온택트, 온택트 중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거, 도대체 이 줌이라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공부 좀 우리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리더도 해보시고 또 내가 지금 당장 리더는 못하더라도 진행이라는 걸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이 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쉐어하는 화면 공유하는 거 아시죠? 쉐어 스크린 이런 것도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호스트를 넘겨주고 내가 호스트를 받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한테 적용하죠. 첫 번째 이거 줌 활용 잘 해보고 익숙해져라. 그리고 내 애가 공부하는 동안 나도 이런 것들 비대면으로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라.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영어 우리가 공부하자. 애는 냅둬라 일단. 애는 알아서 다 따라한다. 애 뭐 완전히 냅둘 순 없죠. 하지만 애한테 다 맡길 순 없어요. 너 혼자 말하고 너 혼자 듣고 너 혼자 써는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와 이 커가는 아이와 공통되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려면 유튜브를 통해 무슨 아웃스쿨을 통해 발리학교를 통해 뭐 얘기가 되고 말이 통해야 이런 얘기들을 아이랑 하겠죠? 애한테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 너 혼자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도 뭐 지 세계는 자기가 꾸려가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 이 세계를 둘러싼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수다를 하려면 그걸 더 확장하려면 영어 엄마가 직접 공부하시라. 그리고 매일매일 말하는 걸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엉뚱하다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저를 믿어라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본인을 믿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무슨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냐면 그냥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엉뚱한 이야기를 비판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봐봐.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이 보인다.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던 아니면 남을 위한 무엇이 되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저의 오늘 첫 번째 줌 라디오였어요. 엔딩곡을 하나 지금 제가 봤더니 방탄소년단 1위네. 싹쓰리 이거 보세요. 싹쓰리가 2위예요. 싹쓰리 우리 린다 쥐는 누구신지 린다 쥐는 누구야? 싹쓰리의 유 드래곤 린다 쥐 비룡 이렇게인데 아마 비 린다 쥐가 이효리인가요? 모르겠네. 이거 틀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네.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마음 같아선 저희 아들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또 우리 정서엔 또 안 맞아. 우리 아들 음원 수익을 위해서 엄마가 하나 틀어주고 싶은데 그게 그건 저 혼자 조용히 듣기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My Favorite Thing 아시나요? My Favorite Thing? My Favorite Things 여기 있네요. 자, 제이레빗이 부릅니다. 이 라디오는 제가 녹화를 지금 기록을 했고 유튜브 저희 서드맘 공식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궁금한 사항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 유튜브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안녕.